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사대문안 원도심이 고층 빌딩과 공원 중심의 녹지 생태 도심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녹지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용산 강남 서초구는 일부 고가 지역의 중대형이나 재건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변수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다양한 정책들이 거론이 되면서 이 시장에도 이것이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임해야 하는 걸까요? 그 투자 노하우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문가분들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금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주식회사 구데셋 정준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최근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함께 종묘부터 퇴계로 일대를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고, 네, 그 대가로 얻는 공공 기여로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대체 이 세운지구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세운생가에 대한 세운지구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171개로 쪼개져 있는 사업구역들, 그러니까 정비구역들을 통합해서 원래대로 20개로 통합해서 만들면서 또 그리고 용적률과 고도 제한, 그러니까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또 더 높이 짓고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만들면서 주변 지역을 재개발로 이루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번 2040 플랜에 의하면 4대 축에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런 세운상가와 글로벌 그리고 동대문까지 여러 가지 축들을 도심 지역을 구도심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또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행되는 것이 아마 세운지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와 녹지축과 같이 연계되어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개발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1:1 상담 시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경기도 안산시인데요. 네. 예, 초지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놔둬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린빌 초지동 아파트
네. 11단지요. 네, 그린빌 초지동 아파트 11단지 안산시에 네네. 있습니다. 현재 네. 거주 중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린빌 11단지에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지금 매도를 할지 뭐 지금 그러면 갈아타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어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직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뭐 여기가 뭐 호재 가능성도 혹시 있는지 좀 네. 그것도 혹시 궁금하고 네. 조금 더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갈아탈 계획은 있으신데 이 주택을 조금 더 보유, 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또 가격이 좀 더 올라갈지 네네.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속상하니까 네네.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아파트 이제 가격이 몇 평이에요? 29평이요. 29평. 네. 우리 고잔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29평인데 우리 아파트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핫 이슈는 결국은 교통이나 또한 재건축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얘기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적극적인 호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안산 지역이잖아요. 네. 안산 지역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산 지역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안산 지역은 우리 업무지구, 그러니까 직주 근접, 일자리가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95%가 거의 안산에 있어요. 그만큼 직장 수요도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적게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일단 많아요. 첫 번째.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지하철 4호선이 있지만 서울 접근성이 낮아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이 지역에서 가격을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가격을 올리는데 힘이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만회시킬 수 있는 게 신안산선, 우리 성포역이나 중앙역이나 신안산선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안산선역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또 초지역 지역이나 이런 지역, 초지역 주변 지역은 가격이 그래도 안산 지역 치고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서울 접근성의 문제점 때문이거든요. 근데 안산 지역은 또 공급도 많은 상태인데 지금 그래도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선부동이나 또 중앙동, 성포동 지역으로 가면 같은 주공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또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성포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냥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힘밖에 없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갈아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를 정하지는 않으셨는데 내가 갈아타는 지역이 입지가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가는 입지가 뭐 개인 사정, 그러니까 집안 사정 때문에 뭐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지방에서 전세를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안산 지역 내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안산을 많은 다른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이 맞으세요. 특히 안산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이나 성포동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있죠. 네네. 그런 아파트들로 좀 갈아타게 하는 게 우리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네. 그러면요. 지금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갈아타게 하는 시점을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성포동이나 중앙동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몇 천만 원밖에 안 비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폭보다 그 아파트 올라가는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또 1억, 1억 5천, 2억씩 점점 벌어지면 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 투자적인 측면이 강하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승폭이 조금 더 높은 지역, 최대한 빨리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네. 이 경기도 파주의 네. 운정동에 네.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게 향후 좋은지 좀 분양을 받았지만 이제 향후 전망을 또 알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름이 뭔가요? 이 운정 아이파크. 네. 운정 아이파크. 자이 퍼스트 시티요. 자이 운정 퍼스트 시티 자이- 아파트?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파주시 운정에 있는 자이 퍼스트 시티 아파트 분양을 받으셔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데요.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이 퍼스트 시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분양을 받았어요. 이번에 분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군인공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군인이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GTX역 있는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동문 굿모닝이 8단지 바로 옆으로 네.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900세대 정도 아마 네, 짓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군인공제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주공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대기업인 자이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이제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경쟁률 높고 인기도 많았을 거예요. 네, 일단은 네. 당첨되신 건 축하드려요. 네. 지금 몇 평 분양 받으신 거예요? 제가 59 작은 거를 했어요. 그럼 25평? 네. 25평 분양 받으셨고 25 분양가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됐죠? 네. 3억 5천 정도 분양을 받으신 거고 그럼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대비해서 뭐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주변 지역에 네. 25평 시세가 지하철역 가까운, 그러니까 GTX역이 가까운 지역이 뭐 힐스테이트나 센트럴 프루지오나 뭐 운정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지역은 25평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갈 거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또 신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또 이 생기니까요. 아파트들이 25평이 지금 한 5억 정도 가요. 네. 네, 그러면 뭐 분양가 대비했을 때 아마 한 1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5억 정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고, 그리고 네. 뭐 GTX가 지금 네. 입주가 되면 지금 아직 네. 이게 2024년도 입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주가 되면 충분히 그 정도 시세는 따라갈 거고, 그러면 네. 지금 주변 시세가 높으냐, 그러니까 뭐 거품이 좀 끼어 있어서 네. 빠지면 우리 아파트도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게 네.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서울 접근성도 좀 불리하고, 그리고 자족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업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네. 지역의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긴 해요. 근데 네. 이런 주변 시세, 주변 지역에 자족 기능이 없는 신도시 중에서 우리 아파트는 싼 거예요. 운정 신도시가 가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가 상승률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호재라는 거는 이제 GTX가 있잖아요. 네, 이걸 네. 결국은 물리적 거리를 우리가 거리가 엄청 먼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GTX 호재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GTX가 완성되는 시점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지금 주변 시세들도 가격이 덩달아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그럼- 아파트는 또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와 가격을 맞추거나 키 맞추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대비했을 때도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못해요,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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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분양가 대비했을 때 충분히 가격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한 2억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전망 그럼- 나쁘지 않고 입주하셔서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양 받으셨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그 쌍문동에 있는 네. 한양 6차 아파트 네.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단지에 네. 2, 3, 4차 아파트가 최근에 네. 그 재건축 그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쌍문동 한양 6차 아파트 실거주하고 계시고 이 옆쪽에 이 재건축 안전 진단이 통과되면서 이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시기가. 네, 네, 네. 근데- 30년 됐습니다. 네. 근데 쌍문 2, 3, 4차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니까 재건축이 같은 15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네. 15층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향후에 재건축을 진행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이 가능성이나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성공 여부, 수익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네. 날씨로 치면 막 비 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흐림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네. 우리 아파트가 이제 용적률이 일단 높죠. 네, 224%인가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224%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용적률이 완화해 주겠다 여러 정책들이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하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그 지역에 대한 완화 조건들을 내거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법제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를 그런 용도로 특별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용적률상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네, 네. 그럼 일반 분양분이 적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요. 예. 지금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 건 없지만 신규 아파트가 주변 지역에 없죠. 네. 근데 기존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정도 해요? 호가는 7억 5천까지 지금 가고 7억, 있는데 7억 5천, 네, 7억, 네. 7억 7억에 5천이라, 예, 거래되고 있어요. 예, 7억 5천이라고 치더라도 네. 신규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 지역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을. 네, 네.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신규 아파트가 된 것과 되지 못한 것 가격이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없다는 것은 분담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럼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예. 수익이 2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0년 그러면 전체적인 내가 금액 대비 기간 대비 수익금이라고 치면 사업성이 막 밝고 맑으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옆에서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만큼의 또 상승력도 있고 주변의 여건들도 좋아지긴 해요. 근데 지금 네.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뭐 거주를 다른 데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거나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냥 실거주하고 있고 예, 전망이 궁금하시고 실거주할 때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녹지 공간도 있고 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잘 이루다 보니까 편의성도 괜찮고 그 대신에 단점이라고는 교통이 좀 지하철이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또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거주하시는 건 거주하시는데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내가 막 10년, 20년을 보유해야 되는 아파트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니까 한 번쯤 내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또 투자적인 성격을 또 좀 더 고민한다라고 하면 좀 갈아타기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상담도 좋지만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1:1 상담,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뭐 우리 지금 현재도 나와 있지만 뭐 정책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많이들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5월 새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뭐 적용될 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2주택이거나 다주택이신 분들은 매도를 고민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될지 또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특히 또한 뭐 재건축에 대한 완화 조건들도 많이들 또 새 정부가 나오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완화되는 부분들도 또 완화되면서 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또 규제들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규제와 완화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좀 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면 상담은요. 계속 바뀌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맞는 투자 전략 아직 못 세운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선착순으로 30분만 오시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과연 지금 어떤 문자들이 도착을 했는지 정준호 이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파동 3가 빌라주택 전세 주고 있는데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말이 없어서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청파동 3가 지역 뭐 위아래로 원효로 1가, 뭐 청파동 1가 쪽에 지금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또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완화 정책이라든가 또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피고 있으니까요. 순차적인 부분에서 이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청파동 3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청라지구에 상가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3층짜리에 3층은 직접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어디가 좋은지요? 이렇게 하셨네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제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아직 개발 계획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인구들이라든가 인구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7호선 개발이라는 또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들도 좀 계속 있어서
앞으로도 유입 인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가주택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가주택 수익성 부분은 또 보셔야겠지만 지금 직접 거주하신다고 하니까 거주 편의성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급성 다시 되팔 때 그 환급성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되팔 수 있는 환급성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들이 많다고 해야지 상가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의 동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확보된 그 수요층 같은 것들도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생활 편의성을 위해서 7호선 라인에서 좀 너무 멀지 않은 한 10분 정도 거리 안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상가주택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0년 7월에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야 하는데 그동안 법을 많이 바꿔서 보험도 가입해야 된다고 신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017년 7월에 전세 계약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요. 지금 부기등기도 하셔야 됩니다. 부기등기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2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2년 안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라는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셔야 되는데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1년 이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2021년 8월 18일이겠죠. 1년 후에 전세 계약이 되시는 분들은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전월세 계약도 당연히 지금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전월세 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 임대 조건 신고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빠짐없이 하셔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물지 않으시니까요. 꼭꼭 챙기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삼성 레미안 임대하고 있는데 아파트 금액이 자꾸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야 하나 가지고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팔고서 떨어지면 그때 다시 다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서초 삼성 레미안 교대역 인근에 있죠. 교대역이 지금 더블 역세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지역은 지금 서초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정보사 부지가 이전이 되면서 그쪽도 지금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바로 옆에 지금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그리고 코롱 스포렉스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요. 상당히 큰 업무 시설 및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유동 인구 그리고 또 임대차라든가 또 매매 수요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유동인구나 이 매매 수요들을 좀 더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시고 보유하시다 보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행당 브라운스톤 31평 4년 전에 사서 임대 중인데 임대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데 지금은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 이렇게 보셨네요. 성동구 행당 브라운스톤 지금 4년 정도 보유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마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파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파리 대책 이후로 2년 보유에 2년 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지금 거주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우셔야지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성동 행당 브라운스톤 주변에 여러 가지 또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시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현재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고 가져가시다가 2년 거주까지 다 채우시고 그 보유기간 다 채우시고 나서 혜택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포세무서 인근에 빌라 갭 투자로 임대 주고 있어요. 요즘은 서울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마포세무서 인근 지역이라 보니까 신수 13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예전에 재개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신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노후도 부분에서 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노후도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약간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개발 계획들을 점점 내놓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뭐 리모델링 부분까지 계속 좀 활성화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좀 의외로 기간은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문자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따가 또 진행이 될 테니까요. 계속해서 3989번으로 문자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내용 살펴봐도 계속 부동산 정책이 변화에 따른 궁금한 내용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1:1 상담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준호 이사님이 직접 1:1 대면 상담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문자 짧은 시간에 문자로 상담을 드린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아마 이 문자 주신 분들도 문자로 간략하게 아마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많은 질문이 있지만 질문을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저희가 지금 1:1 대면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한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 나갈지, 또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뭐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 포인트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준호 이사님과 김태준 대표님이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투자 전략 정확하게 꼼꼼하게 세워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30분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과연 어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곳을요. 네, 새로 이제 조합원 분양이라 새 아파트를 입주해야 되는데 현재 네. 거주하는 거를 네. 매도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두는 게 좋은가 해서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9번지 삼성 1차 아파트 이동요. 네, 삼성 1차 아파트 영통구에 있는 곳. 그리고 매도를 삼성 1차. 네, 삼성 1차 아파트. 그리고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자세히 꼼꼼하게 잘안 대표님께 들린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네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메탄 삼성 1차 아파트 이걸 매도할지 고민이세요? 예. 아니, 저기 새 아파트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이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세요? 예. 그래서 대체주택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주택이에요? 근데 대체주택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빌라가 작은 게 파장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된다 그러네요. 3주택이었었네, 그러면? 예. 그러면 대체주택은 안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메탄 삼성 아파트 1차를 매도할지 좀 더 그러면 끌고 가져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7월 달에 입주해야 되거든요. 7월 달에 예. 메탄 삼성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막 뛰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맞죠? 그냥 예. 꾸준하게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아파트예요. 네. 그 이유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예.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예, 3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메탄 4단지, 5단지는 재건축을 하죠. 바로 옆으로. 예, 예.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죠. 예. 우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메탄동의 메탄 주공 4, 5단지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가 일단은 용적률 그러니까 집을 지었을 때 올릴 수 있는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용적률에 제한을 좀 받아요. 예, 맞아요. 그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좀 낮고 그렇다고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가기에는 뭐 재건축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다 재건축을 하니까 예. 그래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많은 아파트일 거예요. 근데 예, 예. 우리 아파트는 지금 뭐 재건축을 해서 뭐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고 하는 아파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뭐 대지 지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 아파트 대지 지분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업성이 높지도 못해요. 그리고 재건축하기가 솔직히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주변에 메탄 4, 5단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돼서요. 네. 가격이 높아지면 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게서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가를 높아지면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러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이걸 네. 팔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다음 달이면 또 우리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안 되실 거예요. 아, 예. 네, 중과 대상 안 되실 때 매도하시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간단하게요. 다음 분 삼성 또 아파트 옆에요. 네. 저기 동남 빌라라고 있거든요. 빌라 메탄 삼성 동남 1차 빌라. 옆에 거기 지금 예. 네. 지주택이 들어가나 봐요. 지주택. 근데 빌라를 네.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걸 팔고 그거를 하면 안 될까? 아, 지역주택 조합을 하신다고요? 예. 지역주택 조합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이걸 참여하시겠다? 지역주택 조합은요. 항상 예, 말씀드려요. 지역주택 조합은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아, 예. 우리가 청약통장 넣어서 당첨되기 어렵죠. 예. 새 아파트 당첨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예.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엄청 예, 어렵게 알겠습니다.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된대요. 그러면 그만큼 싸고 쉽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그만큼 더 크다. 그러면 아, 예. 그 위험성을 안으시는 게 조합원들이에요. 직접 책임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예, 큰 예.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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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다산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 네. 그거를 매매하고 지금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산역 앞에 그 10단지 네. 글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팔고 그게 지금 고민 중이라 가지고 계속 팔아야 될지 전세를 줘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산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산 저기 후곡마을 12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20평대. 네, 후곡마을 12단지, 11단지요. 네, 11단지, 예. 20평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산에 있는 신안 인스빌 퍼스트리버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매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예, 이주를 해도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인사 예.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구에 있는 아파트네요.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 맞으세요? 예, 예. 이걸 보유 중이신데 이걸 매도하고
예, 후곡마을 10단지 얘기하셨죠. 예, 후곡마을 10단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후곡마을 11단지에 거주 중이세요? 예, 예. 그 그래서 임대로- 일단에 계속 살 것 같아서 아, 임대로 거주 중이시고. 전제로요. 아, 저 그러니까 전세로 임대로 거주 중이신데 네, 이걸 네. 매도하고 그냥 차라리 일산에 계속 할 거니까 예, 일산으로 가는 건 어떤가 이거죠. 예, 예. 그 고민 중이라서 그 다산 신한인을 지금 팔라고 원래 계속 지금 공실 상태로 지금 8개월째 놔두고 있거든요. 아, 지금 공실 상태로 예, 갖고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거 매도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갈아타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 지역은 지금 지구잖아요. 예, 예.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산시계 저 위에 진건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별내선이 들어오지만 우리 쪽에는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하철을 뭐 바로 탈 수 있게 지하철 교통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이 지역에 이제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예.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이 가장 또 가격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 신규 아파트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은 완성되지는 않아요. 우리 쪽으로. 아. 지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지금보다는 이제 점점 처지겠죠.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 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후곡마을 10단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후곡마을 10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 그러니까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우리 일산 지역의 가격이 뭐 부천 중동이나 평촌이나 그러면 우리 그 분당이나 이런 지역보다 가격이 덜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업무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한류월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GTX A 노선이 생기는 지역에 좀 업무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조금 다는 못 채우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채울 수 있는 업무 시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 부분을 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예,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예. 1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가 정착되어 있잖아요. 예. 이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4기, 5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사실은.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 자체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가능도 하다는 여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4기, 5기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교통 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1기 신도시는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 올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일반 아파트를 공급하면 원주민도 그대로 정착이 가능하고 일반 아파트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죠. 이 취지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자는 특별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교육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또 예. 1기 신도시 중에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후곡마을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그 학원가 때문에 그런 네. 줄 알았거든요. 이 학원가 또 그리고 뭐 오마중초등학교, 오마중학교 이런 학군들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또 그리고 우리 바로 일산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바로 앞이에요. 일산역이 지금은 경의중앙선이죠. 예, 경의중앙선. 근데 요게 어떻게 여기다가 서해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예. 이 두 개 노선이 추가로 더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아. 학군, 트리플 역세권, 재건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위쪽으로 뭐 지금 또 도시재생으로 또 개발도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가격이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죠. 지금 지구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산에 또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학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또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서울 노원역 근처에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예비 중학생이라서 네. 학군이 좋은 중계동으로 옮기고 싶어서요. 네, 혹시 반오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하기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저희 아파트가 4동밖에 안 되는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라서 네. 매도를 하고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는 게 나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은지, 전세를 주고 가시는 게 좋은지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세요. 네. 그래서 중계동 쪽으로 가시려고 네. 고민 중이신데 우리 노원 현대아파트 노원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상계주공 7단지 옆에요. 네. 예, 쪽에 있는 우리 아파트인데 이쪽엔 네. 상업시설도 좋고 뭐 지하철도 가깝고 여러 가지 가깝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살기는 좋아요. 지하철이 가까운 지역이 또 교육 여건이 안 좋아요. 유해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네. 그래서 지금 중계동 쪽에 있는 하계현대 아까 2차 아파트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할까 고민 중이신데 뭐 매도하고 갈아탈까 아니면 전세 주고 임대로 갈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노원역에 최근에 호재가 좀 많이 들려서 네. 그래서 살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싶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네. 최근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많죠. 근데 네.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니지만 주변 지역의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슈가 많아요.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성수동, 여의도, 그리고 압구정, 목동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계 주공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계 주공 아파트의 가격들이 지금보다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지금 하계현대를 가신다라고 하면 몇 평으로 가실 거예요? 같은 32평으로요. 32평. 지금 네. 가격 얼마 정도 보셨어요? 3억 정도 저희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11억 정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자금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상계 주공 아파트를 가시거나 네. 아니면 중계 주공 5단지 있죠. 거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요. 중계 주공 5단지도 12억 한 5천? 한 네. 하계 주공 가는 것보다 한 1억 5천 정도 더 비쌀 거예요. 네. 만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를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뭐 1억 5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얘기하신 걸 지금 종합해 보면 가격이 좀 더 들어가는 지역도 교육 여건 때문에 가시려고 고민 중이시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중계주공 5단지 정도 뭐 아니면 조금 뭐 가격을 조금 더 낮춘다면 4단지라든지 5단지 주변 지역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좀 옮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하시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좀 부담되신다라고 하면 네. 상계 주공 중에도 교육 여건 좋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들도 네. 상계 주공 아파트든 재건축 이슈가 다 있으니까 14개 단지가 네. 상계 주공 재건축 단지로 좀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가격에 부담이 느끼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저희가 네. 7단지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7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 갔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네. 그럼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는 결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대표님, 정준호 이사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1:1 대면 상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선착순 30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1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